품격은 나이를 막론하고 말보다 행동에서 드러납니다. 이 한 문장 삼성 창업주 이병철 회장이 남긴 말입니다. 짧지만 마음에 오래 남죠. 요즘 사람들 모임 나가보면 꼭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자기 이야기만 하느라 남의 말은 듣지 않는 사람, 다른 사람 옷차림이나 사는 형편을 은근히 비교하는 사람, 그리고 분위기 망칠 만큼 감정 기복이 큰 사람들. 처음엔 그냥 그런가 보다 해도 시간이 지나면 그 사람 옆에선 편하지가 않습니다. 결국 주변의 사람이 하나둘 떠나가죠. 혹시 요즘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예전엔 친구도 많았는데 요즘은 모임 나가도 어색하다. 가족끼리 밥 먹을 때도 괜히 말 한마디가 불편하다. 그게 단순한 성격 차이일까요? 사실은 품격의 차이일지도 모릅니다. 이병철 회장은 생전에 이런 말을 자주 했다고 합니다. 사람은 가진 돈보다 말과 행동으로 평가받는다. 그가 말한 품격은 비싼 옷이나 명품 시계 같은 게 아닙니다. 품격은 내면에서부터 드러나는 태도였죠. 그는 사람을 볼 때 얼마나 배웠느냐 보다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행동하느냐를 더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그는 말했습니다. 품격 있는 사람은 모임에서 절대 하지 않는 4가지 행동이 있다. 이 4가지는 단순한 예의 문제가 아니라 당신의 인간관계를 지켜주는 보이지 않는 힘입니다. 그리고 나이 들수록 이 힘의 차이가 인생의 품질을 바꿉니다. 지금부터 이병철 회장이 경고한 품격 있는 사람은 절대 하지 않는 4가지 행동을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끝까지 들으시면 당신의 인간관계가 왜 자꾸 멀어졌는지, 그리고 어떻게 다시 따뜻하게 회복할 수 있는지 그 해답이 보일 겁니다. 이병철 회장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말이 많은 사람은 결국 신뢰를 잃는다. 참 단호하죠. 하지만 나이 들어보면 그 말이 얼마나 맞는지 실감할 때가 많습니다. 모임에 나가보면 꼭 그런 분이 있습니다. 한번 입을 열면 끝이 없어요. 자기 자랑, 옛날 이야기, 자식 이야기, 회사 시절 무용담까지. 다른 사람은 한마디도 못 끼어듭니다. 그런데 이상하죠. 그분이 아무리 대단한 이야기를 해도 듣는 사람 마음에는 대단하다보다 또 시작이네 하는 피로감이 남습니다. 이병철 회장은 회의 자리에서도 말을 아꼈다고 합니다. 임원들이 모여 보고를 하면 그는 대부분 조용히 들었다고 해요. 그냥 고개만 끄덕이거나 눈빛으로만 반응했답니다. 어느 날 한 임원이 물었다고 합니다. 회장님은 왜 아무 말씀도 안 하십니까? 그때 이병철 회장이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내가 말하는 순간 다른 사람의 생각이 멈춘다. 그 말이 참 깊죠. 우리는 대화할 때 내가 맞다는 걸 증명하려고 애쓰지만 정작 품격 있는 사람은 듣는 힘을 믿습니다. 그는 상대가 어떤 생각을 하는지, 어떤 감정으로 말하는지 끝까지 들어줍니다. 그게 신뢰를 쌓는 시작이거든요. 어쩌면 인생의 품격은 말의 양이 아니라 얼마나 진심으로 듣는가에서 갈리는지도 모릅니다. 생각해 보세요. 당신은 요즘 대화할 때 상대의 말을 진짜로 듣고 있나요? 아니면 대답할 말을 머릿속으로 미리 준비하고 있나요? 노년이 되면 말이 많아지는 이유가 있습니다. 살아온 경험이 많고 하고 싶은 말이 쌓였기 때문이죠. 하지만 젊은 세대나 친구들이 듣지 않는 이유는 그 말이 길어서가 아니라 자기 이야기만 하기 때문이에요. 이병철 회장은 말했습니다. 진짜 지혜로운 사람은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자신을 증명한다. 그는 직원에게 직접 잔소리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자신의 태도로 보여줬죠. 회의 시간에 먼저 와서 조용히 서류를 읽는 모습, 직원이 늦게까지 남아있으면 직접 다가와 오늘 수고 많았네. 한마디로 마음을 전하던 태도. 그런 사람은 말하지 않아도 품격이 느껴집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가족에게, 친구에게 내가 옳다는 말을 줄이고 그랬구나, 그랬겠다. 한마디만 더 해도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품격은 결국 상대를 존중하는 태도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첫걸음은 말을 줄이고 귀를 여는 것이죠. 이병철 회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남의 단점을 말하는 순간 내 품격이 떨어진다. 짧지만 참 무겁게 다가오는 말이죠. 우리 주변을 보면 이런 일 자주 있습니다. 오랜만에 친구들 모임에 나갔는데 그 사람 아직도 혼자야? 자식이 그 정도밖에 안 되나 봐. 그 나이에 옷은 왜 저렇게 입어? 이런 말들이 오가죠. 겉으론 웃지만 속으론 상처가 남습니다. 그날 이후로 그 모임이 점점 멀어지기도 합니다. 사람은 나이를 먹을수록 평가하는 말에 익숙해집니다. 젊을 때는 조심스러웠던 말이 나이 들면 내가 살아봐서 아는데 하면서 쉽게 나와요. 하지만 그 한마디가 상대 마음에는 오래 남습니다. 이병철 회장은 임원들과의 식사 자리에서도 절대 남의 험담이나 비교를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한 번은 직원들끼리 누가 더 일을 잘하느냐로 말이 오갔는데 그는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남의 부족함을 말하기 전에 그 사람이 지금 어떤 마음으로 일하고 있는지를 먼저 생각해 보게. 그 말에 분위기가 바로 조용해졌다고 합니다. 이게 바로 품격이죠. 남의 단점을 들춰내는 대신 그 사람의 상황을 이해하려는 마음. 우리 삶에서도 이런 순간이 많습니다. 자식 자랑하는 친구를 보며 저 사람은 늘 자기 자식 이야기만 해하고 평가하거나 형제끼리 만나서도 나는 그 나이에 이만큼 했는데 넌 뭐 했니? 하고 비교하곤 하죠. 그런 말은 결국 상대보다 나를 더 작게 만듭니다. 그 순간부터 대화는 따뜻함을 잃고 마음의 문이 닫히죠. 품격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들을 때 그럴 수도 있겠다 하고 한 발 물러섭니다. 판단 대신 이해를 택하는 거죠. 생각해보면 우리가 누군가에게서 상처받았던 순간도 대부분 평가받았을 때 아닐까요? 넌 왜 그 모양이야? 그 나이에 그게 뭐니? 이런 말들이 참 오래 남죠. 이병철 회장은 말했습니다. 말은 공기 중에 사라지지만 그 말의 온도는 사람의 가슴에 남는다. 그래서 그는 말을 아꼈고 누구를 보든 비교가 아니라 이해의 시선으로 봤습니다. 우리도 이제는 그렇게 해보면 어떨까요? 모임에서 가족 자리에서 누군가의 삶을 평가하고 싶은 순간이 오면 그냥 이렇게 말해보세요. 그래도 그 사람 나름대로 참 열심히 살았잖아. 그 한마디가 분위기를 바꾸고 당신의 품격을 지켜줍니다. 이병철 회장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남의 시선을 위한 옷이 아니라 나를 존중하는 옷을 입어라. 참 멋있는 말이죠. 그는 평생을 깔끔하게 살았습니다. 언제 어디서든 구겨지지 않은 셔츠, 가지런한 머리, 정돈된 구두. 주변 사람들은 회장님은 늘 같은 옷만 입는 것 같다고 농담했지만 그에게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내가 나를 존중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도 나를 존중하지 않는다. 그 한마디에 모든 게 담겨 있죠. 요즘 보면 이 나이에 옷이 뭐가 중요하냐 하시는 분들 많아요. 편하면 됐지 누가 본다고. 그런데요, 옷은 단순한 겉모습이 아니라 마음의 태도예요. 정돈된 옷을 입는다는 건 나는 오늘도 나를 소중하게 대하겠다는 선언과 같습니다. 아무리 값싼 옷이라도 깨끗하게 다려 입고 단정히 정리된 모습은 그 사람의 하루를 바꾸죠. 이병철 회장은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 직접 옷장을 열고 셔츠를 골랐다고 합니다. 누가 대신 준비해 주는 게 아니라 본인이 직접. 그 작은 습관 속에서 그는 하루의 중심을 잡는 힘을 얻었답니다. 그는 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이 자신을 대하는 태도는 결국 주변 사람에게 전염된다. 직원들이 그를 보며 느꼈다고 합니다. 회장님은 말보다 옷차림으로 우리에게 책임감을 가르쳤다. 이게 바로 품격이죠. 자신을 가꾸는 일은 허영이 아니라 책임감의 표현입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보이는 나를 포기하는 순간 마음의 활력도 함께 사라집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아침 거울 앞에서 당신은 스스로를 존중했나요? 오늘 이 정도면 괜찮지가 아니라 오늘도 나답게 살자는 마음으로 옷을 입으셨나요? 품격 있는 사람은 옷을 통해 자신에게 약속합니다. 나는 오늘도 나를 소중히 대할 것이다. 그리고 그 태도는 그대로 전달됩니다. 가족이 봅니다. 우리 엄마 오늘따라 단정하네. 아버지, 요즘 표정이 다르시네요. 이런 말 한마디가 다시 자신감을 줍니다. 옷차림이 사람의 하루를 바꾸고 그 하루가 인생을 바꾼다는 말 정말 맞는 얘기예요. 이병철 회장은 늘 품격은 습관이다라고 말했습니다. 한번 멋내는 게 아니라 매일 작은 정성을 쌓는 게 진짜 품격이죠. 그래서 오늘 하루만이라도 편해서 입는 옷이 아니라 나를 존중하기 위해 입는 옷을 선택해 보세요. 깨끗한 셔츠 하나, 다린 바지 하나가 당신의 마음을 새롭게 일으킬 겁니다. 화를 내는 순간 상대를 이기려 하지만 결국은 자신을 잃는다. 삼성 창업주 이병철 회장이 생전에 자주 했던 말입니다. 그는 감정을 다스릴 줄 모르면 아무리 똑똑해도 큰일을 못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실제로 인생을 오래 살아본 어른들이 공감하는 말이기도 하죠. 나이가 들수록 인생의 품격은 학벌이나 재산보다 감정 조절력에서 드러납니다. 젊을 땐 감정이 끓어오르면 바로 표현해도 어느 정도 이해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인생의 중반 이후에는 말 한마디 표정 하나가 관계를 무너뜨리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한 시니어 커뮤니티에서 늘 인기가 많던 김 선생님이 있었습니다. 누구와도 잘 어울리고 배려심 깊은 분이었죠. 그런데 어느 날 회의 자리에서 사소한 오해로 후배 회원에게 격한 말을 내뱉었습니다. 그 후로 사람들은 조심스럽게 거리를 두기 시작했습니다. 한순간의 감정 폭발이 오랜 신뢰를 무너뜨린 것입니다.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다는 건 감정이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분노나 질투, 불만이 생기는 건 인간이라면 당연합니다. 다만 그것을 표출할지 삼킬지 혹은 바꿀지를 스스로 선택할 줄 아는 게 품격입니다. 감정을 다스리는 사람은 결국 스스로를 통제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분노의 순간 품격 있는 사람은 즉시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잠깐 멈춤의 기술을 압니다. 심호흡을 3번 하고 상대의 입장을 한 번쯤 상상해 봅니다. 저 사람도 나름 이유가 있었겠지. 그 한마디가 관계를 살리고 내 마음의 평정심을 지켜줍니다. 반대로 감정에 휘둘리는 사람은 언제나 피해자가 됩니다. 세상과 사람을 탓하고 스스로를 소모시킵니다. 질투는 내 에너지를 갉아먹고 분노는 판단을 흐리게 하며 불만은 행복을 빼앗아갑니다. 결국 마음속의 불씨는 자신을 태우는 불이 됩니다. 이병철 회장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화를 내지 말라. 화는 이성의 적이며 결정의 실패를 부른다. 품격 있는 사람은 감정을 다스림으로써 평정을 지킵니다. 그 평정은 결국 존중으로 이어집니다. 감정에 휘둘리지 않으면 말이 부드러워지고 표정이 따뜻해집니다. 주변 사람들은 그 평온함에 신뢰를 느끼고 다시 그 사람 곁에 머물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 후반기, 진짜 품격은 감정의 균형감에서 완성됩니다. 분노를 참는 대신 이해를, 질투 대신 응원을, 불만 대신 감사의 말을 선택해 보세요. 그 순간 당신의 얼굴은 한결 편안해지고 주변 사람들의 마음도 열릴 것입니다. 품격은 말로 다짐하는 것이 아니라 일상 속 작은 모임에서 드러납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듣느냐가 인품의 전부가 됩니다. 겉으로는 다정하지만 대화의 한마디, 표정의 미묘한 변화 속에서 품격이 무너지는 순간들이 생깁니다. 에피소드 1. 뒷담화로 시작된 냉전. 노년대학에서 자원봉사를 함께 하던 윤 선생님과 박 여사는 늘 붙어 다니는 친구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윤 선생님이 다른 친구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박 여사 요즘 너무 나서지 않아?
자기가 회장이라도 된 줄 알더라니까. 이 말이 당사자 귀에 들어가면서 두 사람은 서로 눈도 마주치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병철 회장은 말했습니다. 남의 허물은 내 입에서 나올 때 그건 이미 내 허물이 된다. 누군가의 단점을 입에 올리는 순간 듣는 사람은 다음엔 나도 저렇게 말하겠지라고 느낍니다. 뒷담화는 순간의 공감은 주지만 결국 신뢰를 무너뜨립니다. 에피소드 2. 비교의 말로 상처 주는 모임. 동창회 점심자리에서 한 친구가 자랑하듯 말합니다. 우리 아들은 이번에 외국계 회사에 들어갔다네. 연봉이 1억이래. 그러자 옆자리에서 누군가 한숨을 쉽니다. 우리네가 아직도 자리 못 잡아서 속상해요. 그 순간 공기 전체가 무거워집니다. 비교는 대화를 빛나게 하지 않습니다. 이병철 회장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남을 부러워하지 말라. 그 순간 당신의 가치는 사라진다. 품격 있는 사람은 자랑보다 공감으로 존재감을 드러냅니다. 요즘 애들 다 힘들지요. 그래도 잘 버티면 길이 열릴 거예요. 이런 한마디가 분위기를 따뜻하게 만들고 상대에게 존중을 줍니다. 에피소드 3. 과시로 인한 불편한 웃음. 친목회 회식 자리, 김 선배가 새로 산 시계를 자랑하듯 내보입니다. 이거 알아요? 이번에 백화점에서 300만 원 주고 샀다니까. 나이 들어도 이런 거 하나쯤은 차야 품격이지. 옆자리에 있던 친구는 조용히 미소 짓지만 속으론 씁쓸합니다. 진짜 품격은 물건이 아니라 말과 태도에서 나오는데. 이병철 회장은 진짜 부자는 돈이 아닌 마음의 여유로 산다고 했습니다. 돈으로 꾸민 품격은 잠깐의 시선을 끌지만 오래된 신뢰를 얻지 못합니다. 에피소드 4. 무시에서 드러난 진짜 인품. 복지관 프로그램에서 새로운 회원이 발표를 하는데 몇몇이 속삭입니다. 저분은 발음이 좀 어눌하네. 그때 조용히 있던 이 선생님이 말합니다. 누구든 처음엔 긴장하죠. 그래도 용기 내주셔서 감사하네요. 순간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이병철 회장의 원칙 중 하나는 상대를 높이는 사람이 결국 존중받는다는 것이었습니다. 남을 낮추는 말은 내 마음을 가난하게 만들고 남을 세워주는 말은 내 인생을 품격 있게 만듭니다. 이 네 가지 사례는 모두 모임이라는 작은 무대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이병철 회장이 말한 품격은 돈이 아니라 태도라는 원칙을 기준으로 보면 우리는 얼마나 자주 말 한마디로 자신을 낮추고 있는지 깨닫게 됩니다. 품격 있는 모임이란 서로를 비교하지 않고 과시하지 않으며 평가 대신 공감으로 대화하는 자리입니다. 말로 빛나려 하지 말고 태도로 빛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이병철이 말한 진짜 품격의 품질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외로움이 찾아오고 인간관계가 예전 같지 않다는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친구 모임에 나가도 소외감을 느끼거나 가족과의 대화가 어색하게 느껴질 때가 있죠. 그럴 때 이병철 회장의 품격 철학을 기억하면 인간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길이 보입니다. 품격 있는 사람은 관계가 무너졌을 때 절망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경청, 절제, 자기관리, 배려라는 4단계 회복법으로 다시 사람들의 마음을 얻습니다. 첫 번째, 경청입니다. 상대가 말을 할 때 끝까지 듣고 끼어들지 않습니다.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말이 많거나 평가하려 들면 관계는 금세 삐걱거립니다. 그 대신 상대의 감정을 이해하고 진심 어린 고개 끄덕임과 짧은 공감의 말 한마디가 큰 힘이 됩니다. 그랬구나, 참 힘드셨겠어요. 이 한마디가 얼어붙은 마음을 녹입니다. 두 번째, 절제입니다. 감정을 절제하고 충동적인 말이나 행동을 자제합니다. 분노, 질투, 불만을 내뱉기보다는 잠시 멈추고 생각하는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이병철 회장은 늘 말보다 행동과 태도로 사람을 평가했습니다. 말을 줄이는 것만으로도 인간관계는 훨씬 부드러워집니다. 세 번째, 자기 관리입니다.
몸과 마음을 스스로 가꾸고 존중하는 태도는 주변 사람들에게 자연스럽게 전해집니다. 깨끗한 옷차림, 정리된 생활, 건강한 습관이 모든 것이 신뢰와 품격으로 이어집니다. 자신을 돌볼 줄 아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배려할 여유도 생깁니다. 마지막 배려입니다. 작은 말 한마디, 자리 양보, 관심 있는 질문이 모든 것이 배려입니다. 이병철 회장은 항상 주변 사람을 존중하고 세심하게 챙겼습니다. 상대가 편안함을 느끼도록 하는 사람, 그 사람이 결국 중심에 선다. 모임에서든 가족 자리에서든 배려는 관계를 회복하고 신뢰를 쌓는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정리하면 인간관계 회복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경청으로 마음을 열고 절제로 감정을 다스리며 자기 관리로 신뢰를 쌓고 배려로 관계를 따뜻하게 만드는 것이 4단계만 지켜도 충분합니다. 오늘 바로 실천해 보세요. 모임에서 누군가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고 감정적 반응을 한 번만 늦춰보고 자신을 정돈하고 작은 배려 한 가지를 해보는 것. 그렇게 하루하루 쌓이면 외로움은 서서히 사라지고 잃었던 인간관계도 다시 회복됩니다. 품격은 결국 행동에서 시작되며 행동은 마음을 바꾸고 마음은 관계를 회복합니다. 이제 말만 듣는 게 아니라 행동으로 바꿀 차례입니다. 이병철 회장이 강조한 품격의 핵심은 단순합니다. 품격은 나이와 무관하다. 매일의 작은 선택에서 만들어진다. 오늘 하루를 상상해 보세요. 아침에 일어나 거울 앞에서 스스로를 존중하며 옷을 고르고 모임에서 누군가 이야기할 때 끝까지 들어주고 감정이 올라오면 잠시 멈추고 작은 배려 하나를 실천하는 것. 이 단순한 선택이 모여 하루가 달라집니다. 그 하루가 쌓이면 주변 사람들이 보는 당신의 모습도 달라집니다. 친구와 가족이 느끼는 신뢰, 존중, 편안함이 모든 것이 품격으로 다가옵니다. 오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예를 들어볼까요? 누군가 말할 때 끼어들지 말고 끝까지 들어보기. 감정적으로 화가 날 때 심호흡 3번 하고 한 걸음 물러서기. 옷차림 하나를 신경 써서 나를 존중하는 마음 갖기. 모임이나 가족 자리에서 작은 칭찬이나 배려 한 가지 실천하기. 이 단계를 딱 하나만 해도 당신의 하루는 달라집니다. 사람들의 반응이 바뀌고 마음이 편안해지며 나 자신도 달라진 기분을 느낄 수 있습니다. 품격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비싼 옷이나 큰 말이 아니라 작은 선택과 행동의 연속에서 만들어집니다. 오늘 하루 단 한 번이라도 누군가의 말을 끝까지 들어보세요. 그 한 걸음이 당신의 삶과 인간관계를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우리는 이병철 회장이 강조한 4가지 품격의 원칙을 살펴봤습니다. 첫째, 말보다 경청. 둘째, 남을 평가하지 않음. 셋째, 자기 외모와 옷차림에서 책임 다하기. 넷째, 감정에 휘둘리지 않기. 이 4가지 원칙은 단순하지만 삶에 적용하면 놀라운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말 한마디, 행동 하나가 사람의 마음을 열고 관계를 회복하며 자기 자신에게도 자신감을 줍니다. 상상해 보세요. 모임에서 조용히 경청하는 당신의 모습, 친구와 가족에게 배려를 보여주는 당신의 모습, 스스로를 존중하며 하루를 시작하는 당신의 모습. 그 작은 변화가 쌓이면 주변 사람들의 신뢰와 존중이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외로움은 줄어들고 관계의 따뜻함이 늘어납니다. 품격은 타고나는 것이 아닙니다. 나이와 상관없습니다. 매일의 선택과 행동 속에서 만들어지는 습관이자 태도입니다. 오늘 한 가지라도 실천하면 내일은 조금 더 품격 있는 내가 됩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쌓이는 변화가 결국 인생 전체를 바꿉니다. 지금 바로 시작하세요. 오늘 누군가의 말을 끝까지 들어주고 감정을 조금 절제하고 자기 자신을 존중하는 선택을 해보세요. 작은 한 걸음이지만 큰 변화를 만듭니다.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닿았다면 품격이라는 단어를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 한 글자가 당신의 결심을 기억하게 하고 우리 모두가 하루를 조금 더 품격 있게 살아가는 작은 연결이 됩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당신의 삶, 작은 선택 하나하나가 모여 진정한 품격으로 빛나기를 바랍니다.